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수린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건설 정책과 도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해주실 강민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한반도 동아시아 센터의 강민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미디어를 통해 보니까요. 미디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평양의 모습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화려한 고층 건물과 소개되는 랜드마크들을 보고 있으니까 북한에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평양의 고층 건물과 현대화된 건축물들은 북한 건설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는 주요한 사상 사업 중의 하나로 국가의 경제력과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건설 정책 방향과 건설 사업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북한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먼저 북한의 건설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받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김정은 체제 건설 정책은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네,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북한은 개혁 개방 정책을 확대하고 인민 대중 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도시주택 정책 등에서 이전의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의 건설 사업은 공간의 창출, 경제 활성화와 함께 대중을 동원, 결집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요.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하여 거리 및 지구 단위의 대단위 건설 사업을 강조하고 초고층화, 현대화, 첨단화 등의 고급화 전략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분야 중에서도 김정은 체제의 건설 정책이 잘 반영된 대규모의 산림집 건설과 도시 미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럼 김정은 체제 산림집 건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전의 김정일 체제 산림집 건설 사업과 현재 김정은 체제 산림집 건설 사업에는 좀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의 산림집 건설 정책의 목적은 이민 위천, 일심 단결, 자력갱생의 이념을 기반으로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더 나아가 북한식 사회주의 기상을 과시하는 데 있습니다. 김정일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이룩한다는 목표 하에서 평양시 10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목표 달성에 크게 못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평양의 산림집 5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하여 전체 계획 기간을 연 단위로 세분화함으로써 1년에 1만 세대 건설이라는 현실에 맞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건자재 공급 방안, 건축 재료의 국내 생산 목표 등의 세부 계획을 세우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전의 실패 요인을 분석해서 실현 가능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에도 김정은 체제에서는 평양의 산림집 건설 정책을 타 도시와 농촌으로 확산시키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3지연 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지방 주요 도시 산림집 건설과 농촌 산림집 건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집과 깨끗한 생활 환경을 제공해서 어쩌면 사회주의 사상을 강조하고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산림집뿐만 아니라 도시 미화 사업과 유의 오락시설 건설 사업으로 사회주의 선전, 선동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규모의 건축물들을 활용해서 도시의 외관을 화려하게 치장함으로써 전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죠. 다만 주요 유의 오락시설을 평양에 집중시키고 이를 지방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나 국가 재정의 한계로 인해서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방 도시 간의 이원적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서서 북한의 건설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김정은 체제 건설 사업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의 건설 사업은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집권 초에는 문화 생활시설과 농축수산업에, 이후 4, 5, 6년 차에는 교육연구, 그리고 7, 8년 차에는 공장과 기업소 건설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시작됨과 동시에 평양시의 개발과 산림집 건설이 부각되었는데요. 이는 대규모 과학자 산림집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김정은 체제에서는 산림집 건설에 신경을 쓰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대규모 택지 도성과 산림집 건설은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사기 진작과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대북제재 극복과 자력갱생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지도자의 이미지를 과시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왠지 저는 주민을 위한 것보다는 외부에 보여지는 모습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건설 사업에 신경을 쓰는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어를 보면 북한의 현대화된 모습의 거리들을 접할 수 있는데 도시 건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정은 시대의 도시 건설은 과학, 미래, 환경을 상징적으로 구현하려고 합니다. 특히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과학자 산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육자 산림집 등은 과학 중시와 인재 중시 정책을 공간에 투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 사업들은 대규모 건설과 초고층화를 통해서 북한의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명소이자 볼거리로 소개되고 있죠. 북한에서 상업적인 요소와 관광객을 고려한 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확산과 함께 자본을 가진 돈주들이 주택 건설의 비용을 제공하면서 사금융 시장은 물론 노동시장과 생산재 시장 등을 주도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시장 변화를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과 당국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면서 상업화와 개방화 등의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습니다. 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반대로 부정적인 모습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고층 주택지구에는 고위층들,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등의 순서로 주택이 배정되게 되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이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민들에겐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을 열심히 지어도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니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확대로 주택 거래와 상업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득 격차도 커지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거주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도 북한에서는 도농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 건설 사업이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방 도시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건설 사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와 한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도시 변화에 대한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박사님, 현재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북한의 도시화율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CIA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북한의 도시화율은 62.9%로 1970년대 이후 둔화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부터는 60% 내외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남한이 21.4%, 북한이 31%로 북한의 도시화율이 더 높았지만 현재는 남한이 북한보다 약 20% 내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을 보면 1960년대에 서울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가 성장했고 1970년대에서 80년대에는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에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북한의 도시 발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북한 도시 건설의 핵심은 평양인데요. 평양의 도시 집중도를 나타내는 종주 도시화 지수는 계속 상승해서 서울과 비교하여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도농간 균형 발전 정책을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평양의 인구는 약 313만 명인 반면에 평양 이외의 도시들은 규모가 작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럼 평양 외 다른 지방의 도시도 있을까요? 네, 평양 이외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청진, 신우주, 원산 등이 있습니다. 청진은 중공업과 항만 도시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업과 물류 기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신의주는 경공업이 발달한 대외교역의 도시이며 원산은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도시들의 특색과 발전 모습을 듣고 알아가니까 흥미로운데요. 도시 발전에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 북한의 내륙 도시는 규모가 작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정은 체제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북한은 경제개발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경제 원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특색에 따라 자체적으로 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모든 도와 평양시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의 특구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농업, 공업, 관광, 수출 가공 등으로 개발 분야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 특색에 따라서 개발 분야를 다르게 해서 도시 발전을 이루려는 계획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한 이후에 경제개발구는 중앙 또는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역을 정하여 창설한다는 점에서 전국적 확산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경제특구 개발구의 특징은 폐쇄성을 점차 약화시킴으로써 개방적인 특구로의 발전 가능성, 다양화 및 특화가 추진되고 개발 방식 및 개발 주체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의 한계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은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 역량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적, 제도적 역량도 부족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특구 개발구를 동시에 개발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시와 마을은 사상교양의 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규모 혁명 사직지나 기념 건축물을 도심에 배치해서 전시적인 공간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러한 건설 정책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2013년과 2022년에 걸쳐 건설 부분 1군데 강습 1차, 2차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1차 행사에서는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2차 행사에서는 문명 부강한 강국을 목표로 두었습니다. 북한의 건설 목표는 여전히 강국 건설과 문명국 건설에 대한 역점이 변화 없지만 2차 행사에서는 문명의 개념이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죠. 김정은 정권에서 건축물을 보면 현대화와 세련됨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건설 사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정은 체제에서는 대규모 건설 사업에 역량을 쏟아부으며 세계적인 현대화와 세련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수대지구 재건축을 시작으로 창정거리, 위성과학자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을 조성하였는데 특히 창정거리는 이런 북한의 노동자 계급 중시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비전을 제시한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볼 수 있죠. 다음으로 평양의 여명거리는 초고층 아파트와 현대식 상점, 공장,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는데 북한의 경제 돌파구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설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역점 사업으로서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와 삼지연 관광단지, 양덕 온천 관광지 조성 등의 관광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을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